안녕하세요. 인터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세금 납부 성실하게 하고 계시겠죠? 저는 연말정산 환급을 받는데 부러우시... 오늘은 여러분의 소중한 세금이 어디까지 쓰이고 있는지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인기 프로그램 나는 솔로 보고 계신가요? 결혼을 희망하는 솔로 남녀들이 함께 생활하며 서로를 알아가고 진정한 사랑을 찾는 과정을 보여주는데요. 나는 솔로의 현실판으로 솔로몬의 선택이라는 커플 매칭 행사를 경기도 성남시에서 주최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이 행사가 여러분이 납부한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요. 충격이죠? 그래서 오늘은 성남시가 그 프로그램을 추진한 목적과 과연 예산으로 세금을 사용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스토리 시작합니다. 먼저 요즘 세대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을 살펴볼까요? 198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세대로 불리는 MZ세대는 기존 세대와는 확연히 다른 결혼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이라는 말처럼 많은 MZ세대는 결혼을 필수적인 삶의 과정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결혼은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개인의 행복과 자율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합니다.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로 경제적인 부담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어느 정도의 연봉과 잘 준비된 주거 여건이 마련되지 않으면 결혼 자체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 대신 동거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정말 강해졌죠. 출산 역시 개인의 선택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기혼자 사이에서 딩크족이라는 단어를 종종 들어볼 수 있는데요. 출산을 하지 않는 이유는 자녀를 키우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부담스럽다고 느끼며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이 피부로 와닿지 않아서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력 단절에 대한 두려움도 있죠. 실제로 한국의 결혼 건수는 19만 3,673건으로 10년 전보다 약 40% 감소했습니다. 출산율은 더 심각한데요. 최근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성남시는 청춘 남녀의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나는 솔로를 모방해서 솔로몬의 선택이라는 커플 매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2023년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27세부터 39세까지의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하며 성남시 거주자나 성남 소재 직장인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행사가 시작되면 남녀 참가자가 돌아가면서 1대1 대화도 하고요. 레크레이션도 한다고 합니다. 중간중간에 커플 게임도 하고 마지막에 마음에 드는 3명의 상대방 이름을 제출합니다. 최종적으로 서로 지목된 경우 연락처를 교환하게 되죠. 2023년 행사에는 약 1200명이 지원했고 최종적으로 39쌍의 커플이 탄생했습니다. 참가자의 약 80%가 행사에 만족한다고 응답했고 특히 다양한 이성과의 대화 기회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예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행사는 전액 우리가 납부한 세금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프로그램 기획, 장소 대여, 식사 및 음료 제공, 레크레이션 활동 등을 종합해서 참가자 1인당 약 42만 원으로 소요 비용이 책정되었고 결과적으로 솔로몬의 선택 행사에 2년 동안 총 4억 8천만 원의 세금이 투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실제 결혼으로 이어진 커플은 단 2쌍뿐입니다. 그렇다면 성남시의 이 행사에 대해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몇 가지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긍정적인 의견으로는 결혼정보회사는 비용이 너무 비싸서 부담됐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어서 좋았어요 라는 대답이었고요. 부정적인 의견으로는 결혼은 개인의 선택인데 왜 세금을 써서 만남을 주선하는지 모르겠어요. 효과도 미미한데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결혼과 출산 장려와 성남시를 홍보하는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부정적인 의견이 대부분이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데요. 세금을 사용한다는 명분은 저출산 문제 해결이라고 하지만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제로 결혼으로 이어질 확률이 너무 낮다는 것이 핵심적인 문제로 지적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행사에 사용된 세금이 다른 곳에 쓰였다면 어땠을까요? 알고 계신 것처럼 한국에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 운영이 어려운 중요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먼저
닥터 헬기가 떠오르네요. 닥터 헬기는 중증 응급 환자를 신속히 이송하기 위한 필수적인 의료 인프라인데요. 8곳에서 운영되고 있긴 하지만 추가 배치가 필요한 경기 북부, 강원 영동, 충북, 경남 지역에는 예산 부족으로 도입이 무산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닥터 헬기 운영을 위한 인건비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추가 도입 계획이 무산되었다고 하네요. 또 부족한 세금 탓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복지시설 건립, 교육 환경 개선, 도로 개설 등 필수적인 사업들이 중단되거나 연기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광주 동구의 행정복합센터 건립이 연기되었고 서울 은평구에서는 어린이 물놀이터와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중단되었습니다. 이렇게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과연 커플 매칭 프로그램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성실하게 납부하는 세금이 더 중요한 곳에 쓰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성남시뿐만 아니라 전국 여러 지자체에서 유사한 행사가 열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구에서는 결혼원정대, 김해에서는 나는 김해 솔로 인 캠핑이라는 이름으로 행사가 열리고 있고 전남에서는 솔로 엔딩 그대에게 고, 그리고 울진에서는 건전한 만남 기회라는 이름으로 비슷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에도 성남시는 AI 매칭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프로그램을 더욱 다양화해서 솔로몬의 선택을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물론 여러분의 세금으로요. 결국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세금이 효과적인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는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이러한 커플 매칭 행사가 결혼과 출산율 증가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우리가 성실하게 납부하는 소중한 세금이 더 시급한 정책에 사용될 수는 없는지 생각이 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낸 세금 과연 이렇게 사용되는 것이 적절한 건지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해주시면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더 알차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인터스토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